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아내의 친구 서연과 함께한 저녁 자리. 그것은 아주 평범한 날이었다. 아내와 서연은 오래된 친구였고 나는 그녀와 몇 번 만나본 적이 있었다. 늘 명랑하고 활기찬 모습의 그녀. 아내와 함께 있을 때는 대화가 많았지만 나와는 그다지 깊은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아내가 초대한 자리였고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다. 아내는 요즘 회사 일로 바빴고 서연은 아내가 피곤할 것 같다며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자고 제안했다. 오늘 분위기 좋다. 서연이 와인 잔을 기울이며 미소 지었다. 나는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아내는 서연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나는 옆에서 와인을 천천히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서연의 시선이 이상했다. 평소보다 더 깊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계속해서 나를 따라왔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연은 갑자기 와인 한 잔을 내게 따라주며 말했다. 오빠, 우리 둘이 한잔할래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아내가 있는데 나는 자연스럽게 아내를 바라봤다.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기대어 있었다. 나 먼저 씻고 올게. 너희끼리 마시고 있어. 아내는 그렇게 자리를 떴고 거실에는 나와 서연만 남았다. 서연은 나를 바라보며 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도 이제 좀 친해져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우린 이미 꽤 친한 거 아닌가? 아니요. 서연이 천천히 와인을 마시며 말했다. 난 오빠랑 좀 더 친해지고 싶은데. 그녀의 말투는 묘했다.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 장난이 아니었다. 나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서연아, 너 오늘 좀 취한 것 같은데. 취한 건 맞아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런데 난 지금 정신이 아주 또렷해요.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살짝 뒤로 뺐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서연은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빠는 내 매력이 전혀 안 느껴져요?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예요. 그녀는 나를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가 좋아요.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었다. 그녀의 말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내 손등 위로 천천히 내려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뺐다. 서연아, 너 지금 취했어. 이런 말 하는 거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후회하는 건 오빠일지도 모르죠. 나는 당황했다. 분명히 거절해야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그녀의 손길이 닿았을 때의 감각, 그녀의 눈빛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 그 순간 나는 위험한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이 감정을 무시하지 못했다. 아침이 밝아왔다. 하지만 밤새 뒤척이며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어젯밤 서연의 말과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빠가 좋아요.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했던 그 말, 그리고 손등을 스치던 미묘한 감촉. 나는 거부했지만 그 순간이 너무나 선명했다. 아내는 내 옆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아무 일도 없었어. 결국 나는 어제 서연과의 거리를 유지했다. 그녀가 다가왔지만 적당한 핑계를 대고 먼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 출근 준비를 하던 중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별 생각 없이 핸드폰을 들어 확인하자 어젯밤 나만 이상했어?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손가락을 멈춘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보낸 사람 서연. 이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녀는 어젯밤 일을 후회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지금 답장을 해야 할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면 그녀도 자연스럽게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지만 만약 그녀가 실수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확인하려는 거라면, 내가 답장을 보내지 않으면 오히려 더 신경 쓰이게 만들 수도 있었다. 나는 고민 끝에 짧게 답장을 보냈다. 무슨 말이야? 보낸 지 몇 초 만에 바로 답장이 왔다. 그냥 어제 분위기가 좀 달랐잖아. 나만 그렇게 느낀 거야? 나는 머뭇거리다가
다시 답장을 썼다. 어제는 술이 좀 과했던 것 같아. 그냥 실수였겠지. 이번에는 답장이 오지 않았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이대로 끝날 거야.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러나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다시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우리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이건 분명 단순한 식사 약속이 아니었다. 이건 확인하는 거야. 서연은 지금 나의 반응을 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점점 더 깊이 고민에 빠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거절하는 게 맞다. 아내의 친구와 단둘이 점심을 먹을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만약 지금 거절한다면 그녀는 더 나를 신경 쓰게 될 것이다. 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어디서? 그리고 점심시간. 나는 결국 서연을 만나고 말았다. 우리는 회사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오빠, 안 바빴어? 서연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물었다. 나는 애써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점심시간이니까 너는 일 안 해? 오늘 쉬는 날이야. 그래서 오빠 생각나서 연락했지. 나는 순간적으로 눈을 피했다. 어제 일은 그냥 술김에 한 실수였다고 생각해. 그녀는 내 말을 듣고도 미소를 지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나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은 실수 안 할 거야? 그녀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서연아, 우리 이러면 안 돼. 그녀는 피식 웃으며 내 눈을 바라봤다. 안 되면 왜 나왔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미 나는 이 관계에서 한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카페를 나서는 순간까지도 나는 서연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안 되면 왜 나왔어?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던 나. 어쩌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를 거부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이끌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 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이 모든 걸 뒤흔들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위험한 유혹이 아니었다. 나는 서연이 주는 긴장감과 자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 나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더 이상 이상한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서연이 먼저 다가왔다고 해도 내가 멈춘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을 것이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나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별일 없었지. 너는? 나야 뭐. 늘 똑같지. 아내는 소파에 앉아 TV를 켜며 말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 옆에 앉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나는 그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아내가 일어나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서연이 서 있었다. 나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서연아, 갑자기 웬일이야? 아내가 반갑게 맞이했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들렀어. 저녁 먹었어? 나는 순간적으로 표정 관리를 했다. 아내가 기쁘게 말했다. 마침 잘 왔다. 같이 밥 먹자. 나는 말릴 수도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셋이서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식사 내내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아내와 웃으며 대화했고 나에게도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러나 테이블 아래에서 그녀의 발이 내 다리에 닿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그러나 아내가 바로 옆에 있었기에 아무런 내색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나를 보며 태연하게 말했다. 오빠, 오늘 하루 종일 바빴어?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대답했다. 응, 정신 없었지. 그 순간 그녀의 발이 다시 내 다리를 스쳤다. 나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식탁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서연은 분명히 일부러 그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살짝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서연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한 표정으로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서연은 더 이상 머물지 않고 곧바로 자리를 떴다. 나 먼저 갈게. 늦었네. 아내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벌써 가? 좀 더 있다 가지. 아냐. 갑자기 들른 건데 너무 오래 있으면 민폐지. 서연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를 힐끗 바라봤다. 나는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하며 그녀를 배웅했다. 문이 닫히고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서연이는 여전히 밝아서 좋아.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 그러나 나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서연과 나눈 짧은 신체 접촉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가 일부러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그녀는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 나는 이미 그 게임 속에 말려들고 있었다. 밤늦게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나는 침대에 누워있던 중이라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오늘 저녁 어땠어? 보낸 사람 서연. 나는 한동안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만해. 서연아. 곧바로 답장이 왔다. 뭘 그만하라는 거야? 나는 한숨을 쉬며 다시 답장을 썼다. 이렇게 장난치는 거. 서연은 바로 답장을 보냈다. 장난이 아니면 나는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어떤 답을 해야 할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서연의 말과 행동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제 나는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곳까지 와버린 걸까? 나는 그날 밤 휴대폰을 내려놓고도 한참을 잠들지 못했다. 서연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 장난이 아니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애써 무시하려고 했지만 심장이 미묘하게 뛰고 있었다. 서연은 단순히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나를 밀어붙이고 있었다. 나는 과연 이 관계를 멈출 수 있을까? 이미 너무 많이 얽혀버린 것은 아닐까? 그러나 나는 마음을 다잡으며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휘둘리지 말자. 이 감정은 단순한 일탈의 유혹일 뿐.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이 가정을 지킬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억지로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 준비를 하며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확인했다. 서연에게서 추가적인 메시지는 오지 않았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마 어젯밤의 대화로 그녀도 무언가 느꼈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평소처럼 보내기로 했다. 아내와 간단히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출근하려고 현관을 나서던 순간 현관 앞에 서연이 서 있었다. 나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서연아? 아내도 놀란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오빠 출근하는 길에 잠깐 얼굴 보고 싶어서. 나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내도 의아하다는 듯이 물었다. 별일은 아니고 그냥 오빠랑 아침에 커피 한잔 하고 싶어서. 아내는 별 의심 없이 웃으며 말했다. 서연이 너 요즘 오빠랑 왜 이렇게 친해진 거야?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서연은 태연하게 말했다.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안 돼? 아내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좋지. 우리 남편이 워낙 무뚝뚝해서 내가 좀 놀려줘. 나는 그저 어색한 미소만 지었다. 그리고 서연과 함께 집을 나섰다. 출근길 서연과 나란히 걷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거리를 유지하며 걸었지만 서연은 그런 내 태도를 가볍게 무시했다. 왜 이렇게 긴장해? 사람들이 보면 우리 그냥 친구처럼 보일 텐데. 나는 낮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서연아, 이러지 마. 뭘? 이렇게 자꾸 나한테 다가오는 거.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내가 다가오면 안 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안 돼. 서연은 웃으며 커피숍으로 향했다. 그럼 이건 어때?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만 나랑 시간 보내주면 안 돼? 나는 당황했다. 뭐, 딱 하루. 우리 그냥 친구처럼 같이 있자. 나는 망설였다. 이걸 거절해야 하는데 이렇게 단순한 부탁까지 거절하면 오히려 더 어색해질 것 같았다. 오전까지만. 나는 그렇게 말했다. 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 그럼 우리 데이트하는 거네? 나는 머리를 짚으며 말했다.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작은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다. 서연은 커피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말했다. 우리 예전부터 이렇게 친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너무 적극적인 거 아니야?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오빠가 나 좀 밀어내지 그랬어.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러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 그 순간 서연은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그녀가 더 강하게 잡았다. 이제 거짓말하지 마.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오빠도 나한테 끌리고 있잖아.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나는 피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나는 업무를 보면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서연의 손길, 그녀의 말투, 그리고 오빠도 나한테 끌리고 있잖아.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나는 퇴근 후 서연에게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서연이 먼저 연락해왔다. 오늘 저녁 잠깐 나랑 있을래? 나는 한동안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포기할 리 없었다. 저녁 무렵 서연이 내가 있는 곳을 찾아왔다. 대답 안 해서 직접 왔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너 이러면 안 돼. 오빠도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나만 그래?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오빠, 우리 둘 다 알고 있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오늘은 실수하는 날로 하자. 나는 더 이상 그녀를 거부할 수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선을 넘었다. 그날 밤 우리는 결국 선을 넘고 말았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것이 실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거짓말이었다. 서연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도 그녀에게 이끌린 것도 모두 내 선택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아내의 남편이었다. 그리고 서연은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이 관계는 너무도 위험했고 한순간이라도 잘못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를 원하고 있었다. 아침이 밝아왔을 때 나는 현실을 마주했다. 옆을 보니 서연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벌써 일어났어?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피식 웃으며 몸을 일으켰다. 왜 그래? 후회하는 얼굴이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우리 이러면 안 돼. 서연은 베개를 끌어안으며 천천히 말했다. 어제도 같은 말을 했잖아.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빠, 이제 우리 관계를 부정하는 건 그만해. 그녀는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잖아.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한숨을 쉬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관계를 끝낼 수 있을까? 하지만 어젯밤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서연을 안았던 순간, 그녀의 숨소리, 온기, 그것은 너무도 강렬한 감각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확인했다. 오늘 또 보고 싶어. 보낸 사람 서연. 나는 핸드폰을 꼭 쥐었다. 이제 정말 멈춰야 한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가 서연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저녁 아내가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오늘 저녁에 뭐 할 거야?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좀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나 서연이랑 저녁 먹고 올게. 나는 순간적으로 놀랐다. 서연이랑? 응. 어제 너랑 못 본 이야기도 있고 해서.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그래? 잘 다녀와. 아내는 밝게 웃으며 외출 준비를 했다. 나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확인했다. 서연에게 답장을 보내야 할까? 하지만 이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이 관계는 어디까지 갈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순간 또다시 핸드폰이 울렸다. 나는 천천히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오빠, 우리 내일 볼까? 나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이제 나는 확실히 알았다. 나는 서연을 멈출 수 없고 그녀도 나를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나는 여전히 핸드폰 화면을 응시한 채 망설이고 있었다. 내일 어디서 만날까? 내가 직접 보낸 메시지.
답장은 몇 초 만에 도착했다. 오빠가 원하는 곳, 난 어디든 좋아. 그녀의 답장은 짧았지만 강렬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나는 손끝을 떨며 다시 메시지를 입력했다. 호텔에서 보자. 내가 이 관계를 멈춰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도 나를 원하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거부하지 못했다. 다음 날 호텔 앞, 나는 약속한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했다. 서연도 이미 도착해 있었다. 빨리 왔네. 그녀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대답했다. 그럼 왜 나왔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며 손을 잡았다. 오빠도 원하고 있잖아. 맞지? 나는 숨을 들이마시며 대답했다. 그래, 맞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오늘도 우리만의 시간 가져볼까? 나는 한숨을 쉬며 그녀의 손을 잡고 호텔 안으로 걸어갔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서연이 내 팔을 끌어당겼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이 관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내게 다가와 안겼다. 난 그저 지금 이 순간이 좋아. 나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우리 너무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알아? 그래도 멈추고 싶진 않잖아.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뜨겁게 서로를 원했고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호텔을 빠져나왔다. 서연은 태연한 표정이었지만 나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서연아, 혹시라도 누군가 우리를 보면 어떡하지? 그녀는 내 팔짱을 끼며 웃었다. 오빠, 너무 걱정하지 마. 아무도 몰라.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런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언젠가는 들키게 되어 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도 이대로 계속될 순 없잖아. 서연은 내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그녀를 멈출 수 없었고 그녀 역시 나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는 평소처럼 나를 반겼다. 오늘 하루 어땠어?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별일 없었어. 그냥 바빴지. 아내는 믿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나를 믿고 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완전히 다른 여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멈출 생각이 있는지는 나조차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핸드폰이 울렸다. 나는 천천히 화면을 확인했다. 오늘 너무 좋았어. 내일도 보고 싶어. 보낸 사람 서연. 나는 한숨을 쉬며 침대에 몸을 던졌다. 이제 나는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는 걸까? 서연과의 만남은 점점 더 잦아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의 불장난이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향한 갈망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다. 우리는 만나지 않는 날에도 서로를 생각했고 문자 하나 없이도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었다. 나는 집에서 아내를 마주할 때마다 숨이 막혔다. 아내가 나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었다. 아내는 여전히 나를 믿고 있었고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이 깊을수록 나는 더욱 강한 죄책감을 느껴야 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던 나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여전히 서연을 원하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 정말 멈춰야 한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확인했다. 오빠, 지금 보고 싶어. 보낸 사람 서연. 나는 그 메시지를 한동안 응시했다. 지금 나가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미 몸은 침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왔다. 밤 공기는 서늘했지만 내 머릿속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서연은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진짜 올 줄 몰랐는데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나도 안 올 줄 알았어.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이제 후회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빠, 이제 그만 부정해도 돼.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린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미 오래전에 돌아갈 길은 없어졌어. 우리는 또다시 함께였다. 서연은 이제 망설임 없이 내게 안겼고 나는 그런 그녀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졌다. 우리는 서로를 탐했고 마치 세상에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깊이 빠져들었다. 그렇게 서연과 또다시 뜨거운 밤을 보낸 후 나는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순간 나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아내가 유독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다. 왜 그래? 나는 애써 태연하게 물었다. 아내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요즘 뭔가 달라졌어. 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무슨 말이야? 그냥 느낌이 그래. 나는 침착한 척 웃으며 말했다. 괜한 생각이야. 난 항상 똑같아. 그러나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내가 뭔가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는 씻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시 울리는 메시지. 오빠, 내일도 보고 싶어.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러나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았다. 서연과 나는 이제 숨길 필요 없이 서로를 찾았다. 처음엔 충동이었고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그 감정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우리는 만남을 멈출 이유를 찾지 않았다. 아내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 지금 이 7일 동안만큼은 최대한 뜨겁게 서로를 원하는 대로 만났다. 우리에게는 시간도 장소도 규칙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원할 때 언제든 달려가 안기면 되는 것뿐이었다. 집에서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는데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나는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확인했다. 오빠, 지금 만나고 싶어. 보낸 사람 서연. 나는 한 손으로 커피를 마시면서도 서연의 메시지가 신경 쓰였다. 아내가 무심하게 물었다. 누구야? 나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회사에서 연락 왔어.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아내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은 안 돼. 조금 있다가. 서연은 바로 답장을 보냈다. 그럼 오늘 점심 어때? 나 기다릴게. 나는 짧게 응 하고 답장을 보냈다. 아내가 옆에 있는 순간에도 나는 서연과의 다음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회사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여러 번 만났지만 이렇게 그녀를 기다리는 순간에도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카페 문이 열리며 그녀가 들어왔다. 서연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내 쪽으로 걸어왔다. 오빠, 오늘도 멋진데? 나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무도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나고 있다고 상상도 못하겠지?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낮게 속삭였다. 그럼 우리를 아는 사람 없는 곳으로 가야겠네. 우리는 카페를 나서면서 이미 다음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갈까? 서연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나는 가볍게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조용한 곳,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우리는 함께 택시를 타고 도심에서 벗어났다. 이제 우리를 아는 사람도 신경 쓰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온전히 서로를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또 한 번 선을 넘었다. 어느덧 서연과의 만남이 하루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워졌다. 우리는 서로를 찾는 것이 당연했고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면 만나기로 했다. 이 7일 동안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서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오빠, 나 이제 완전히 오빠 거야. 서연이 내 품에 안겨 속삭였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도 널 놓을 수 없어. 우리의 관계는 이제 절대 멈출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이제 하루라도 서연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7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깊어졌다. 처음엔 단순한 유혹이었다. 우연히 선을 넘었고 그것을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실수를 반복했고 그것이 당연해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이유도 필요 없었다. 그저 서로를 원하고 서로를 찾아가고
서로를 가지면 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빠, 오늘은 더 오래 보고 싶어. 나는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다. 어디서? 우리 처음 갔던 곳 기억나? 나는 곧바로 이해했다. 그녀가 말하는 곳은 우리가 처음으로 선을 넘었던 장소였다. 그곳은 아무도 찾지 않는 작은 호텔이었고 우리가 마음 놓고 서로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몇 시에? 오빠가 편한 시간에 맞출게. 나는 메시지를 지우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아내는 여전히 내가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아?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응, 바쁘네. 점심도 따로 먹어야 할 것 같아.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라도 해줄까? 나는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러나 곧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좋지, 기대할게. 그러나 나는 이미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서연을 만나러 가고 있었다. 우리는 호텔 방에서 마주보며 앉아 있었다. 이제는 이런 만남이 너무도 익숙해졌다. 서연은 내 옆으로 다가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는 불안하지 않아?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불안해. 그런데도 날 찾아왔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내가 원하면 나도 원하게 돼. 서연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내 품에 안겼다. 그럼 오늘은 더 오래 같이 있자. 우리는 서로의 몸을 감싸 안았다. 이제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이건 사랑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관계를 후회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갖고 싶었다. 그러나 모든 순간이 달콤한 것만은 아니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서연아,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도 괜찮을까?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지. 왜 그런 생각을 해?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할까? 오빠, 걱정하지 마. 그녀는 내 얼굴을 감싸며 속삭였다. 우린 지금 너무 행복하잖아.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내 안에서는 불안감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오빠, 오늘 진짜 힘들었지?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응, 좀 피곤하긴 하네. 아내는 나를 위해 정성껏 요리를 차려주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고 음식을 먹으며 아내의 따뜻한 미소를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었고 나는 그 믿음을 배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서연을 더 원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확인했다.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나도 그래. 그러자 서연은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오늘 너무 짧았어. 내일도 보고 싶어. 나는 손가락을 멈춘 채 고민했다. 그러나 이미 내 안에서는 대답이 정해져 있었다. 응, 내일 보자.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제 나는 확신했다. 이 관계는 절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서연과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불장난이 아니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원하고 있었고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유혹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유혹을 수없이 반복했고 이제는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 7일 동안 우리는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었다. 시간도 장소도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단순히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서로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서연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이른 아침. 거리는 한산했고 나는 내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한 골목을 걸었다. 서연과의 만남이 반복될수록 나는 더 이상 죄책감 같은 감정조차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녀를 만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졌고 이제는 아내를 속이는 것조차 익숙해졌다. 나는 작은 호텔 앞에 도착해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오빠,
생각보다 빨리 왔네. 서연은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다. 너무 보고 싶어서.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나도 오늘은 오빠를 좀 더 오래 보고 싶어.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래, 오늘은 너랑 오래 있고 싶어. 그렇게 우리는 다시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아무런 방해도 없는 우리만의 공간에서 우리는 이제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감정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서연은 내 품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오빠, 나 이제 정말 오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그래.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녀는 나를 더 꼭 안으며 말했다. 그럼 계속 이렇게 만나자.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계속 만나자. 이제 나는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더 이상 일시적인 불륜이 아니었다. 우리는 진짜 사랑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내 행동을 더욱 신중하게 하기로 결심했다. 아내는 여전히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나는 더욱 조심해야 했다. 나는 서연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아내와도 평소처럼 지내려 했다. 아내가 나에게 저녁을 차려주면 감사 인사를 했고, 아내가 피곤할 때는 먼저 집안일을 도왔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서연과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감정은 더 이상 없었다. 나는 단순히 이 관계를 최대한 길게 유지하고 싶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확인했다. 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빠, 지금 너무 보고 싶어.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지금 만나러 갈까? 서연은 바로 답장을 보냈다. 응, 기다릴게.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챙겼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섰다. 밤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서연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며 생각했다. 이 관계는 절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완전히 그녀에게 빠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도 나에게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서연은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나는 그녀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오늘 하루 잘 보냈어? 아니, 오빠 못 봐서 힘들었어. 나는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만났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시간만 생각하자. 그녀는 내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래, 오늘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만 생각하자. 우리는 또다시 서로를 안았다. 그리고 또다시 불꽃처럼 타올랐다. 우리는 서로를 끝없이 원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현실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과연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아내가 영원히 모를 수 있을까? 이 뜨거운 사랑은 결국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 나는 그 답을 알 수 없었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오직 하나였다. 나는 지금 그녀를 원하고 있다는 것. 서연과의 관계는 이제 우리 둘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있었다. 서로를 원하고 찾아가고 함께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우리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만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도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았다. 그녀는 나의 일부가 되었고 나 또한 그녀를 떠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영원할 수 있을까? 나는 서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도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곧 현실과 마주해야 할 순간이 온다는 것을.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서연의 얼굴과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오빠, 오늘도 보고 싶어.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나도. 언제 어디서 만날까? 곧바로 답장이 왔다. 오늘 저녁 같은 곳에서 기다릴게. 나는 짧게 응이라고 대답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아내가 뒤에서 다가와 물었다. 누구야? 나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기분이 들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회사에서 회의 일정 잡는다고. 아내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며 오늘도 서연을 만나러 갈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서연과 나는 같은 호텔 방에서 마주보고 서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긴장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 서로를 원하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내게 다가와 팔짱을 꼈다. 오빠, 이제 우리 뭐가 될까?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미 정해진 거 아니야? 뭐가? 우린 서로를 원하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그녀는 내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내 목에 팔을 감았다. 그럼 계속 이렇게 만나자.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그래, 계속 만나자.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로를 탐했다.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느꼈다. 그러나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관계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내는 여전히 나를 믿고 있었고 나는 그 믿음을 배신하고 있었다. 언젠가는 들킬 가능성이 있었다. 언젠가는 이 관계를 끝내야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이유로 지금의 행복을 놓을 수 없었다. 서연은 내 품에서 속삭였다. 오빠, 난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끝나지 않을 거야.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녀를 안고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이제 정말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나는 계속해서 두 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서연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그저 다시 서연을 보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빠, 나 이제 진짜 오빠 거야. 평생 함께 할 거지? 나는 그녀의 메시지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당연하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관계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